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12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3월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 모습에 5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CPI 발표 이후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제입니다. 네, 미 국무장관이 오는 14일부터 18일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동아시아 주요국 방문 일정에 중국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중 갈등과 함께 히토류 관련주들도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으로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던데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주변 변수 조건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4대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이 이제 미국 3월 CPI 발표하는 날이고 사실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가 전주에 다뤄봤었던 이제 고용지표 결과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7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 그날 기준으로 미증시가 휴장으로 사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미증시의 연동 방향성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조정이나 또 반등 흐름의 분위기를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고용지표의 발표 수치 흐름이 악재와 호재가 같이 혼조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네. 우선적으로는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동결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려고 한다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부담되고 또 미국의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경기 위축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돼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3%대 중반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금리 부분을 계속 올려도 고용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탄탄하니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상 경기 분위기에서는 실업률이 적은 게 좋은 건데 이제 고용률이 높은 게 좋은 건데 한마디로 이런 금리 인상이 오고 있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준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기대치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미국의 실업률 추이의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물론 여전히 3%대 중반이에요.
지금 4월 7일 발표된 수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예측치가 3.6이었고 실제 수치가 3.5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실업률의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다. 왜? 네. 아직까지도 고용이 너무 강력한 그런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연 그 초반부터도 그렇고 작년 중후반부터도 지속적으로 3%대의 사실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4%대 이상의 실업률로 올라가 줘야 어떤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실상 금리 올리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제스처를 더 빨리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예측치보다도 살짝 하회하는 실업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고용 지표는 악재로 다가왔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시장 흐름에서 이번 주 미증시 흐름이 조정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두 번째로 이 고용 지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연말과 이번 연도 초부터 이제 그 수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월가에서 이제 임금 상승률 수치를 같이 봐요. 네. 근데 다행히 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지는 않았고 최근 근접 기간을 포함한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최저 수준의 금리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4.2%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률은 개선이 됐고 그리고 전달 발표 수치보다도 개선이 됐잖아요. 3.6에서 네. 3.5로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졌으니까 실업률이 낮아졌다 보니까 네. 고용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 악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력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용이 나오더라도 전반적인 임금의 수준 부분들이 좀 많이 다운이 돼주면 네. 그만큼 고용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소비력이 임금 상승률 증가폭 부분 감쇄로 상쇄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고용 지표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라고 분석이 된 거죠. 네. 실질적으로 매도 액션이나 매수 액션이 미증시에서 쉽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좀 안정적으로 이런 지표를 좀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에 발표하게 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번 달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맞췄어요. 네. 6.0을 예상했고 월가에서 실제 수치도 6.0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제 5월 달에 금리 결정 과정에서 연준이 고강도 금리를 할 확률은 낮겠구나. 그리고 0.25 아니면 동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요소가 됐었던 거죠. 이번에 예측하는 그 월가의 예측 수치가 5.2%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졌죠. 네.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2년 후반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을 2022년도에 강도 높게 한 뒤로 2023년도 쪽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금리 인상 정책이 먹히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드디어 6%대에서 이제 급속도 증가 부분을 가져왔었던 초입이 지나서 이제 5%대 한 번 올라타고 2021년 중반비로 올라왔었던 물가 상승률 수준 구간대로 이제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만약에 월가 예측치가 5점인데 이 수준을 맞추거나 또는 이거보다 좀 더 하회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다면 지금 4월 달에 어떤 미증시라든지 전반적인 이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들이 좀 정체 분위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6.0에서 5.2니까 0.8%나 낮췄어요. 그래서 조금 다운된 수치가 좀 강하지 않느냐라는 부담이 있고 예전에도 이런 다운된 수치가 강하게 됐을 경우에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악재로 인식이 됐어요. 5.2가 아니라 5.345가 나와도 저번 달에 발표됐었던 6.0 수치보다는 낮지만. 그렇죠. 많이 낮아진 거기 네.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월가에서 기대하는 예측치를 벗어나는 인하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는 조정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담력을 또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흐름인데 이 흐름이 지금 계속 개선이 좀 되고 있어요. 2월 달에 0.5% 상승률로 좀 급격하게 올라가서 2월 발표 수치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졌다가 저번 달에 발표된 수치가 0.4로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근원물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예측하는 이제 4번 달 수치는 0.2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시장 예측치를 부합해줘야 되겠죠. 네. 0.2나 0.1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 근접 월 단위의 비교에서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또 작년에 고인플레 상황 대비해서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돼서 양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수치 하나라도 좀 증가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변수 조건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호재가 되지 못하고 4월을 박스권 장세로 가둬놓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부담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좀 중요 강도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13일에는 PPI 발표가 있죠. 네. PPI 발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번 달에 발표된 수치는 긍정적이었거든요. 그 전달에는 5.4% 예측 수치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6.0, 즉 6.8에서 갑자기 5.4로 낮춰서 1.2%나 낮춰버리니까 네. 실제 수치가 이걸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오히려 2월 달에는 악재로 PPI는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전달에 발표됐던 예측 수치가 그 전달하고 동일하게 감에 따라서 실제 수치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 중반부 이후로 시장의 어떤 반등 부분들을 좀 유도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예측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이에요. 과연 한 2.4 정도나 낮출 정도로 PPI 수치가 개선될 수 있겠느냐. 즉 생산자 물가 지수, 공장 독가라고 볼 수 있는 분위기인데 생산하는 물품에 영향을 주는 원재재 가격이 그 정도로 다운이 됐느냐. 그래서 실제 물건을 결국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아직 유통 과정을 거치는 흐름이 나오기 전, 즉 도매가라든지 소비자가로 가는 CPI로 가기 전 기조의 흐름이 과연 3.0%까지 낮아질 수 있었겠느냐를 본다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 지금 올라갔던 속도가 급속도되지만 PPI가 급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데 3.0이라는 수치는 거의 인플레가 없었던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전 2020년, 2019년 뭐 그 이전에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을 당시 수준으로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를 맞추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CPI가 좋게 나오더라도 그 다음 날에 PPI가 안 좋게 다시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2월 달에 나왔던 현상이 고스란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장이 오히려 이런 지표 발표 이후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CPI의 중요성도 상당히 있겠지만 연이어 발표되는 PPI가 합을 같이 맞춰줄 수 있는지 여부도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자세한 이런 어떤 방향성에 따른 시장의 상승 하락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네.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또 무료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실업률의 추이는 지속적인 문제로 3% 실업률에서 4%로 올라와야 금리 인상이 멈추는 방향이 나올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다만 실질적 임금 상승률은 낮아진 점이 상쇄 효과로 말해주셨고 그렇게 간밤 미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CPI로 돌아와서 이번 월가 예상치는 5.2%로 이 수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전반적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 예상해 주셨고요. 다만 상회할 경우에 물가가 낮아졌음에도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예정된 13일 PPI도 3%로 크게 예상치가 낮아진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 국무장관의 14일부터 18일 베트남,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에서 또 어떤 우려 반발심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안 좋아하죠. 네,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가 네. 자꾸 그 중국 근처로 오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 미국하고 또 연관이 됐었던 전쟁과 또 연관이 됐었던 나라들을 지금 방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국은 좀 긴장감을 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또 저번 주에 좀 다뤄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총통을 이제 만나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이 좀 반발을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정치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이제 정치적인 쇼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만남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과 연동돼서 현 행정부의 최고위 수장들 연동되는 또 의원 부분의 의장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 즉 현 행정부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지금 파워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형식 부분들이 좀 강한데, 이번 대만 총통과의 만남에서 또 한 번 중국을 자극할 만한 합의 내용 부분들이 나왔죠. 즉 대만에 대대적인 미국산 무기를 공급하겠다. 즉 중국이 대만을 언제든지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실제 자국 영토와,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일부 지역을 빼앗고 병합을 한 부분처럼 대만이 사실 섬나라기 때문에 중국 바로 옆에 있어서 공격당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땅덩어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우크라이나하고는 문제가 좀 틀린 게, 그냥 에워싸고 공격하면은 사실 괴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싸워주려고 하면은 이제 미 항공모함이나 이런 연합항공모함이 중국의 어떤 바다에서의 그 공격을 막아주거나 이제 침몰을 시켜주거나 밀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쉽게 빠르게 가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원 의장하고 대만 총통이 만남을 갖고 무기 지원을 이제 약속하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중국은 진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뭐 대만도 중국은 자기 나라, 홍콩도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빼앗겼다가 사실 그 서방 그 식민지가 됐다가 독립을 선언한 지역들이지 네. 원래는 다 중국 지역이거든요. 중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의 땅덩어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하고 맥은 이제 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서방의 개입 강도가 높아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 부분에서 본다면 무기 지원을 하면 대만이 그만큼 더 파워가 강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쉽게 장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병력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어떤 구역권을 침범한다라는 인식을 좀 들게 해준 거고, 그래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대만 포위작전이 포작전 등을 하면서 대만 정부 역시도 좀 반발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네. 어떤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일정 발표를 하는데 14일에서 1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이번 주 후반부터 베트남하고 일본 방문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죠. 뭐 명목상으로는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라고 좀 예고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 견제 정책을 대한 일환으로 역시나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베트남 지역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도 중국과 가장 이제 해상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연결되는 선상이기 때문에 미국 국무장관의 이런 동아시아 방문 부분들을 중국이 떨떠름하게 볼 수밖에 없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도 또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또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소들을 강하다고 보고 반발에 나서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연락선이 끊겨가지고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기본적인 반도체 정책에 대한 어떤 경쟁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어떤 중국의 반도체 옥죄기를 넘어서서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의 어떤 파워를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미국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시장이 더 이제는 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정체될 거냐를 고민하는 사이에서 네. 지속적인 기타 변수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가에는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물론 실질적으로 국무장관이 이제 일본과 베트남을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뭐 아일랜드 쪽으로 이제 며칠 이상 또 방문하는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대통령 수행을 일단 먼저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미국 주요 고위인사가 중국 근처를 방문하거나 중국 관련된 나라의 인사를 만나는 것은 시장에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시장이 또 안정적인 유지 조건에서 순간 변동성 하락으로 영향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하면서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 하원 의장과 대만 총통의 만남에 따른 군사훈련 부분을 볼 때 이렇게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지역 방문은 중국 입장에서 우려될 수밖에 없다 말해주셨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은 우리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에 대한 뉴스들, 종목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네. 것처럼 CPI, PPI 발표가 이제 있은 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네. 아무래도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치 발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 강도를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시장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흔들림 없이 좀 수익을 내볼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야간 무료 방송 일정은 꼭 놓치지 않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 12일, 13일 예정된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상승 하락 범위의 강도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는 89,000원이고요. 비중 10%인데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좀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이제 얘는 이제 뭐 거래소 종목이지만 네. 후스닥 지수 왜곡 현상을 좀 만들어낸 네, 그 원인이 2차 전지, 되는 그쵸.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올라가 있는데 네. 그 영향으로 플러스 장세인데도 실제 하락 종목 수는 막 1000개가 넘는 네. 날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장이 플러스일 수가 없는데 플러스인 이유는 시총 최상위로 올라온 2차 전지 관련주의 어떤 강세 현상이 나오기 때문인데 네. 이 코스모학도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관련 주요 소재 부분의 생산 판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연동된 상승력이 최근까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네. 약간은 좀 조정 흐름 부분으로 이제 전환되려는 분위기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강세 흐름이 계속 얘네들이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에코프로 BM의 분위기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성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모 화학의 어떤 변동성의 상승력이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져야 되겠죠. 네.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주포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우리는 기술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이런 신고가 영역의 종목들은 대응의 영역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보시면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네. 5일선 추세에 대한 흐름을 끊지는 않았어요. 2월하고 3월의 상승력이 쭉 이어지고 조정 전환이 되기 전까지도 보시면 5일선 추세에 대한 기본 지지력을 유지해주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꼬리 지지력으로 그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30분 봉상이 62평을 장중 이탈이 나오는 흐름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코스모학의 추세가 좀 이제 악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차 89,000원 매수가 회복을 좀 확인해주는 전략으로 이번 주 홀딩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매도 시점 역시도 다시 한번 매수가가 회복된 뒤에도 5일선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코스모 화학이 오늘 음봉은 나왔지만 5일선 추세는 이어졌고요. 30분 봉상 62평선을 장중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꺾이지 않는 추세로 그때까지는 매수가 회복으로 확인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똑같이 2차 전지 관련 리튬 관련주 광무이고요. 매수가는 6,620원, 비중은 15%입니다. 역시 광무도 오늘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광무도 좀 비슷한 전략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의 흐름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누가 더 뒤늦게 출발해서 올라갔느냐, 더 먼저 출발해서 올라갔느냐의 차이 정도가 이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광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기술적인 어떤 그 상승력을 포함한 또 2차 전지 연동 효과를 아마 같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원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거래 정지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애들 흐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오는 뭐 신규 상장주 패턴처럼 따로 기술적인 패턴이 나오거든요. 급락했다가 다시 되돌려 올리거나 급등했다가 다시 밀어내리거나 이런 형식에 대한 흐름 부분들로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저점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22평이 이제 지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흐름이 강세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 패턴들을 보면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원래 상승폭이 나왔던 자리까지 다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7,000원을 찍고 여기서 재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3,000원인 거래 재개 시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방 관리선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올라오고 있는 22평 추세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추세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일선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반등 시에도 매수가 회복이 이제 차후에 직전 고점 근처 수준에서 나오게 된 뒤에 돌파가 나오는 수익 구간에서는 유지가 가능하나 재차 매수가가 이탈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익절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스타일의 종목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무 거래 재개 이후에 반등 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000원 이후 재반등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3,000원 선까지 밀릴 수 있다 이야기 주시면서 추세에 대한 지지 유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2차 전지 전해질 관련 종목이죠. 매수가는 18,0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오늘 약세로 16,220원 선이었는데 네. 매수하신 가격이 좀 작년 여름 정도로 꽤 오래 전이신 것 같아요. 후성은 그러니까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최근에 볼 수 없는 이제 네. 호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오랜 시간 좀 홀딩을 유지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제 매수가 회복을 눈앞으로 좀 다가와 있는 뭐 그런 시점? 그래서 매수가만 좀 돌파되라. 네. 나는 매수가만 돌파되면 팔아버릴 거야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매수가가 돌파돼도 안 파실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네. 매수가가 돌파되기 전에는 매수가만 돌파되라 내가 팔 거야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막상 매수가가 돌파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걸 익절을 할 수는 없어. 네. 자, 이제 제대로 갈 것 같은데 난 꼭 이걸로 크게 먹을 거야. 이러다가 다시 손실로 빠져서 또 장기 투자로 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매수가 회복 시점에 대한 흐름이 나올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얘는 2차 전지 관련된 기본적인 최근의 흐름의 영향도 있겠지만 원래도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이 관련된 반도체 또 소재 영향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부분이 나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가 조정 흐름 부분들이 좀 강하게 또 나왔었던 그런 종목에도 좀 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주봉선상이나 이런 흐름에서 120주 선이나 60주에 대한 지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월봉선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올라간 강도가 별로 크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4월 말까지는 홀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유지를 하시면 18,000원 매수가 돌파 및 또 수익을 충분히 내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다시 매수가가 이탈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냐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는 매수가 회복이 나올 수 있다. 4월 말까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3월 15일에 매수했던 성안입니다. 수익률 107% 넘긴 종목이고요. 13거래일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 6일 목요일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30분 봉상으로 이평선 깨지면 매도 네. 의견 주셨고 좀 그렇죠. 수익 실현하면서 잔량 대응으로 AS 주셨거든요. 또 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치킹을 좀 해드리면서 네. 기본 5일선 추세 그리고 30분 봉상의 이평 추세가 이탈되면은 이제 고점이 잡힐 확률이 높은 종목이니까 네. 매도 대응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흐름이 이제 제가 저번 주 방송하고 난 뒤부터 나오기 시작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에이스를 좀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차트예요. 한 번 정도 좀 큰 흔들림이 나왔으나 다시 좀 안정화를 찾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5일선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권의 윗꼬리로 걸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봉상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62평으로 조금 두껍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봉상으로 5일선과 비슷한 구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터치하면은 걸리고 걸려가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던 종목이 고점을 찍고 고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중요 이평 구간대의 저항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포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활화산이 폭발해서 움직이다가 질질질질 옆으로 흐르다가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이거를 이제 월봉선상의 어떤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더 확연하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죠.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성안이 최고가를 찍었던 게 2223원인 2012년도 최고가 주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딱 고점을 찍힌 구역을 라인 실선으로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올리려고 하는 주포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린다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바로 해줬으면은 어디까지 올릴지 알 수 없는 구역이 됐으나 네. 예전의 고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고점을 추가로 돌파할 확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5일선 추세 회복 및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장대 음봉 하한가라든지 뭐 최소한 15%에서 25% 사이에 음봉 급락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신규 접근을 하지 않고 우리 이데일리 투자자분들은 제 매매 전략에 맞춰서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을 완료하셨겠지만 네. 혹시라도 신규 매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장중에 강한 이탈 흐름 분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처리를 꼭 해주시라는 관점으로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대부분 하셨겠지만 혹시 매도하지 못하셨다면 5일선 회복하지 못하거나 직전 고점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 장대 음봉으로 급락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2일에 매수했던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입니다. 매수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핑거스토리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아주 흐름이 그지같이 가고 있네요. 수혜를 받고 있어서 네, 그렇죠. 질질질질질 흐르고 있네요, 아주 그냥. 네, 뭐물 흐르듯이 물이 뭐 네.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막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같아요. 네. 다행히 뭐 폭포수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하고 있는 업종은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인 웹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이런 웹툰 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전방위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메타버스 영역에 있어서도 웹툰 사업 영역은 굉장히 추가 고도 발전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기술이 발달되는 흐름에 따라서 또 웹툰에 대한 어떤 창작 흐름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3D 어떤 이미지 코팅을 이제 만들어내는 인물 묘사 부분들이 예전에는 직접 다 그리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지만 현재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부분을 바로바로 적용 가능하게 인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고의 어떤 집필 과정에서도 좀 빠르게 작품들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죠. 뭐 아무리 그림을 빨리빨리 잘 그려내도 창작 기술이기 때문에
그 웹툰 작가가 스토리를 구상해야지 작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시면 이제 공중파에 보면은 기안 모모라고 네. 하는 분이 네. 창작의 고통을 느끼면서 마감을 앞두고 새벽 새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머리 쥐어 뜯으시면서. 네. 또 원두커피에 목매이면서 네. 카페인 섭취로 그 마감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웹툰 작가도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보신 분들은 해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AI 기술력으로 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유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라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이제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최근에 주가 왜곡 현상으로 많은 업종들이 다 밀리고 네. 특정 업종으로만 매수세가 몰렸던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 웹툰 관련된 핑거스트리도 그 영향을 일부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매매법 범위 안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겠고요. 홀딩 유지하시면서 매수가 회복 및 목표 주가 달성 흐름을 4월 중에 나올 수 있는지 가볍게 추가 체킹 해보도록 하겠고 혹시 추가적인 매매 대응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노란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역시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추가 대응법 방송 이후에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핑거스토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 최근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는 주가 왜곡 현상으로 소외되면서 조정받았지만 이 홀딩 유지로 목표가까지 달성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5일에 매수했던 손오공입니다. 완구업체 관련 종목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다는 점 체크해 주셨는데요. 매수 후에 좀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손오공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딱 반등이 나왔어요. 네, 오늘 또 방송한다고 또 예의 차려서 양봉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 양봉인지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또 양봉이 안 나오고 막 십자봉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바로 전주 또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이거 빠져서 음봉으로 마감하면은 이제 뭐 얼굴을 들 면목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손오공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좀 손오공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서유기에서도 보면은 네. 삼장법사 말을 그렇게 한다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특출난 행동을 하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아무튼 삼장법사가 이제 고리 같은 걸로 이제 잘 관리를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맞아요. 고리를 이제 씌워놓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들으면서 2,400원에 대한 직전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동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짧은 시각이 아니라 조금은 더 시각을 보고 어린이날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네. 충분히 이런 어떤 2월이나 1월에 나왔었던 단기 급등 시도만 한 번 나오더라도 우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충분히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차익 실현 관점을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오공 바닥 확인하면서 추세 지지 중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린이날 5월 5일까지 보유 쪽으로 목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힌트 준비하셨을까요? 힌트가 조금 유치한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유치하다. 네, 유치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친구랑 싸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말싸움은 한 적이 있죠. 말싸움 말고요. 몸싸움이요? 네. 몸싸움은 격렬하게. 한 적이 없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네, 없죠. 안 했어요? 그렇군요. 여성분들은 보통 머리끄댕이를 잡죠? 근데 여성 머리끄댕이를 잘 안 담지 않나요? 그냥 네, 말로 싸우나요, 이야기로. 보통? 네.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싸우냐면은 네. 이제 정말 화나면은 서로 밀치다가 맞아요. 주먹질을 하죠. 맞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기는 사람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면 이기나요, 보통 초등학생들은? 누워서 안 일어나거나 도망가거나. 그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때리는 거군요. 모르겠네요. 네. 네. 보통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면 말리지 않나요, 중간에? 네.
코피를 흘리면 저도 피가 어렸을 코에서 때- 나면은 네. 피가 코에서 나면 걔가 진 거예요. 어. 네, 왜? 맞았어요. 네. 자기가 좀 아파도 괜찮다고 느끼면 계속 싸우려고 하는데 네. 일단 뭐에 코 느낌이 안 좋고 여기서 피가 흐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울어버립니다. 맞아, 놀래가지고. 네, 공감들 하시죠, 우리 시청자, 남자 시청자분들. 네, 초등학교 때 싸우면 일단 코 피 흘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멈춰요. 네. 그러니까 피가 코에서 나오면 네. 그래 내가 졌다. 어. 네. 네. 피가 코에서 나와요. 네. 그래 내가 졌다. 네. 아 피가 코에서 나왔어. 아 그래 네, 내가 그래. 졌다. 이렇게 좀 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첫 번째 힌트고 아. 두 번째 힌트는 네. 제가 이렇게 좀 힌트답지도 않은 힌트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방송도 지금 오래 하셨는데 우리 앵커님 네. 지금 이제 슬슬 피곤하시죠? 아니요, 전 즐겁습니다. 아직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 네. 안 피곤하시군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네. 센스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안 피곤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저는 피곤한 줄 알았는데 네. 안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라고 얘기를 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피 그리고 그래.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잘 조합을 해보시면 네. 오늘의 이제 종목명을 예측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추가적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력을 좀 크게 받지 않는 업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업종이냐면은 정수기와 관련된 필터 사업 영역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터치 교체 필터를 개발 생산해낸 업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수기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정수기를 안 쓰는 분보다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정수기는 렌탈도 할 수 있고 직접 살 수도 있지만 항상 교체를 해야 되는 게 필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에 대한 수요는 매년 꾸준하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정수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신세대 가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수기를 필수로 사용하는데 물을 요즘에 끓여 먹진 않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도 않고 또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어떤 수요는 점점 더 확대해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업종에 이제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바닥 확인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요. 한번 2월 달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와준 뒤로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박스권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장의 흐름과는 좀 무관한 개별적인 변동성을 좀 조절해주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상승파 도전이 좀 시도될 때마다 거래가 좀 실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 3개월 동안 이 파동이 크게 나온 파동이 아니라 좀 매집 파동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뭐 다음 거래 시가 이내로 설정하시면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목표주가라든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힌트를 재밌게 코피 그리고 그래로 종목명 알려주셨고요. 시장 영향력 크게 받지 않는 종목으로 정수기 필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적 필터 교체로 인해서 수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기술적으로 바닥 확인 후에 안정적인 박스권 형성하고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인 CPI, PPI의 연속 발표가 있는 타이밍 주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흐름에 맞추어서 변동될 수 있는 시장 방향성, 범위를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추천주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매법, 또한 어떤 업종을 매매해야 시장 무관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와 P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주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